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짜 거북이 이야기. 어머, 요 귀여운 것. 다시 만나서 반갑구나.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아까와는 달리 기분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 부엌에서 만났을 때 거칠어 보였던 것은 아마 매운 후춧가루 때문이었을 거라고 여겼다. 내가 만약 공작 부인이라면 부엌에 후춧가루 따윈 절대 두지 않을 거야. 후춧가루가 사람을 거칠게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 식초는 사람을 신술궂게 만들고, 카모밀라는 냉혹하게, 보리엿은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지.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옆에 있다는 사실도 깜빡 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얘야,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구나. 이 말이 주는 교훈을 내 지금 당장 너에게 말해줄 순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이 날 거야. 거기에 꼭 무슨 교훈이 있어야 하나요? 앨리스가 이렇게 묻자 공작 부인은 혀를 끌끌 찼다. 얘야, 세상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는 법이란다. 네가 모를 뿐이지.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공작 부인이 못생긴 데다 몹시 뾰족한 턱으로 앨리스의 어깨를 자꾸 찔러대는 바람에 앨리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야 크로키 경기를 좀 봐줄만 하네요. 그렇구나. 참, 아까 그 말의 교훈은 사랑. 사랑만이 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야. 앨리스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죠?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 말이 주는 교훈은 감각에 충실하면 소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말끝마다 교훈을 찾는 게 우습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네 허리에 팔을 두르지 않는지 궁금하지? 잠시 후 공작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건 네 홍학이 얌전한지 어떤지 몰라서란다. 한번 팔을 둘러볼까? 글쎄요. 어쩌면 물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홍학이나 겨자는 둘 다 물거든. 이 말의 교훈은 유유상종이라는 거야. 하지만 겨자는 새가 아닌걸요? 아마 광물성일 거예요. 맞아. 넌 참 영리하구나. 공작 부인은 이제 앨리스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옳다고 할 태세였다. 이 근처에 겨자가 많이 나는 광산이 있지. 그 말이 주는 교훈은 내 것이 많아질수록 네 것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야.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소리쳐 말했다. 아, 이제 알았어요. 겨자는 채소예요. 그래, 네 말이 모두 다 옳아. 그 말이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앨리스는 짐짓 예의를 갖춰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교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앨리스가 공작 부인의 교훈 타령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느낄 무렵 공작 부인이 갑자기 경련하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곳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있는 여왕이 서 있었다. 폐하, 안녕하시옵니까? 공작 부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왕에게 겨우 인사했다. 경고하는데 네가 당장 사라지든 네 목이 날아가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공작 부인의 선택은 불보듯 뻔했다. 순식간에 공작 부인의 모습이 사라진 뒤 앨리스는 여왕을 따라 크로케 경기장으로 돌아갔다. 여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은 여왕이 나타나자 다시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내내 여왕은 목을 베어라 라는 명령을 줄기차게 내렸고 죄인을 끌고 가야 하는 병사들이 모자라자 꼴대를 이루고 있던 병사들마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꼴대가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어느새 왕과 여왕, 앨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여왕은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앨리스에게 물었다. 가짜 거북을 본 적이 있느냐? 가짜 거북 수프를 만드는 재료 말이야. 아니요, 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걸요? 그럼 함께 가자. 가짜 거북이 자기 얘기를 해줄 거다. 여왕과 함께 그곳을 떠나던 앨리스는 왕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죄수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여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앨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앨리스와 여왕은 얼마 가지 않아 떼약볕 아래 깊이 잠들어 있는 그리핀을 만나게 되었다. 일어나! 이 아이를 가짜 거북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를 들려줘라. 난 돌아가서 처형이 잘 이루어졌는지 봐야 하니까. 여왕은 앨리스를 그리핀에게 맡기고는 사라져버렸다. 그리핀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은 후 낄낄거렸다. 정말 우습지 않아? 뭐가? 여왕 말이야. 처형 따윈 존재하지 않아. 여왕 혼자만의 환상일 뿐이라고. 앨리스는 그리핀의 뒤를 따라가 바위 위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있는 가짜 거북을 만날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가짜 거북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왜 저리도 슬퍼하는 걸까? 저것도 모두 혼자만의 환상일 뿐이야. 거북이 슬퍼할 일 같은 건 없어. 그들이 다가갔을 때도 가짜 거북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 아가씨가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군. 가짜 거북은 한숨을 쉬며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엔 나도 진짜 거북이었던 적이 있지. 내가 어렸을 적에는 바닷속 학교에 다녔어. 선생은 늙은 바닷거북이었고 말이야. 우린 그분을 민물거북이라 불렀지. 바다거북이라면서 왜 민물거북이라고 불렀니? 앨리스가 이렇게 묻자 가짜 거북이 벌컥 화를 냈다. 그거야 그분이 우릴 가르쳤기 때문이지 뭐겠어. 넌 그런 것도 모르니? 그리핀까지 가짜 거북의 편을 들며 혀를 찾아 앨리스는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짜 거북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 날마다 학교에 갔거든. 나도 매일 학교에 가니까 그 정도 가지고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마. 앨리스가 톡 쏘자 거북은 조금 불안한 듯 물었다. 특별 활동도 있어? 물론이야. 불어와 음악도 배워. 세수하는 법도? 그런 걸 배울 리 없잖아.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앨리스가 빽 소리를 질렀다. 하, 그렇다면 네가 다니는 학교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없어. 우리 학교의 수업료 고지서 맨 끝에는 불어, 음악, 세수법은 특별활동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자 앨리스가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바닷속에 사는데
따로 세수할 필요가 있을까? 가짜 거북이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특별 활동을 할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정규 수업만 받았지. 수학의 일종인 더 일하기, 힘 빼기, 곱곱하기, 나눠 먹기가 기본 과목이었어. 곱곱하기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앨리스의 말에 깜짝 놀란 그리핀이 양발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뭐? 곱곱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마르기는 알겠지? 앨리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그건 물기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곱곱하기를 모른다면 네가 바보란 소리지. 또다시 그리핀에게 무안을 당한 앨리스는 여전히 가짜 거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또 뭘 배웠니? 아, 신비라는 과목을 배웠어. 고대와 현대의 신비를 배웠지. 바다 밑의 지리와 느리게 말하는 법도 배웠어. 느리게 말하기 선생은 늙은 뱀장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느리게 말하기와 기지개 켜기, 구부려 숙이기 등을 가르쳤지.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공부한 거야? 첫날은 10시간, 다음날은 9시간, 뭐 그런 식이었지. 참 이상한 시간표구나. 앨리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그리핀이 말했다.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거야. 날이 갈수록 줄어들잖아. 그럼 10하루가 되는 날에는 수업이 없는 거니? 물론. 가짜 거북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럼 12틀째 되는 날에는 뭘 했어? 앨리스가 묻자 그리핀이 단호하게 앨리스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이런 지루한 얘기는 그만하자. 이 아가씨에게 재미있는 놀이 이야기나 들려줘.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